남편의 폭언과 외도로 이혼하고 혼자 산 지는 5년이 조금 넘어갑니다. 다행히 남편은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주고 떠났기에 그래도 그만하기에 다행으로 알고 삽니다. 남편과 이혼하자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일을 하러 나섰고 또 딸아이 교육비나 등록금 조달에 안간힘을 쓰다 보니 전혀 다를 것에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고 또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해볼까? 정말 안 하여본 것이 없을 정도로 갖가지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치킨집, 옷가게, 보험 등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단 말에 아파트 분양론 매매를 투잡으로 시작했는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까지 몇 년 사이에 아파트 시장이 공급자 우선 시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어느 사이 동인하고 프리미엄이 하루하루 다르게 올라가게 되면서 저도 꽤 재미를 보게 된 거였죠.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올 때쯤 외동딸 아이가 시집을 가게 되었죠. 그 허전함은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의 허전함보다 더 허전하였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함께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지수가,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혼자서 지낼 수는 없지 않겠니?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아온 거야? 혹시 나 몰래 숨겨둔 남자라도 있는 거야? 숨겨둔 남자는 무슨? 나도 그런 재주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살진 않았을 텐데. 호호호. 너가 그렇게 걱정되면 주변에 소개시켜줄 남자인 있나 한번 찾아봐. 남편과 이혼하고 한동안 남자라면 진저리가 쳐졌다. 근데 방금 친구 혜정이가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아온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래라는 말의 순간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내가 너를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신랑 한번 만나볼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 소개시켜 달랬더니 자기 남편을 나한테 소개시켜준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호호호. 너무 망측한 소리를 들어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속으로는 왠지 설레이고 싫지가 않았다. 지수가 사실 우리 부부가 요즘 극심한 권태에 빠져 지내고 있거든. 그래서 둘 사이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따로 연애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아무튼 한번 해본 소리니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던 차에 지숙이 우리 집에 와 있다는 소리를 들은 친구 남편이 오랜만에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퇴근 후 저희 동네로 왔어요. 저녁 식사하면서 적당히 취할 정도로 술도 마셨고요. 정우 씨는 평소 짓궂은 장난을 잘 치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지숙 씨는 여전히 매력적인데 언제까지 외롭게 혼자 지낼 거죠? 내가 유부남만 아니었더라면 당장에라도 만나자고 했을 텐데. 하하. 그렇게 분위기 한층 고조되자 셋이서 노래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예진의 갈색 추억을 부르기 시작한 혜정이가 갑자기 여보, 저 불쌍한 년이랑 춤이라도 한번 춰줘봐 하며 저를 지 남편 쪽으로 밀치는 겁니다. 좋은 분위기를 망칠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정우 씨 저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가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를 빤히 쳐다봤다. 혜정이를 통해 저한테 관심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관심이야 당연히 있죠. 평소에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정말로 정우 씨 애인 내드려요? 애인이요. 그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 떨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난 낮에 들은 친구의 제안 때문인지 아님 들어간 술 때문인지 아주 대담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인데 결혼 8년 차에 이혼하게 된 돌싱녀입니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던 난 첫사랑이나 다름없던 남편을 20대 중반에 만나 4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된 케이스예요. 남편은 정말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퇴근 후나 쉬는 날 친구 한 번 만나는 적이 없고
항상 저와 아이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말이죠. 연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주변의 지인들이 저를 볼 때면 늘 결혼 잘했다고 신랑이 참 진국인 사람이라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남편에 대한 환상이 모두 깨지고만 일이 생겼어요. 10년 가까이 살면서도 핸드폰이나 지갑 등 소지품 검사 한 적 없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실 소파에서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신용카드 내용 문자를 삭제하는 걸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지요. 그땐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있었지만 이튿날이 돼도 그날 남편의 행동이 뭔가 수상쩍고 이해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머릿속엔 찜찜하단 생각이 맴돌았고 남편 폰을 몰래 확인하게 되면서 의심이 아니라 사실임을 확인하고 말았죠. 저는 성격상 꼼꼼하지도 않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저는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며 쓰기 담당이었거든요. 이제껏 남편의 카드 명세서나 통장 거래 내역 한번 확인한 적 없었는데 그날은 작정하고 남편의 모든 카드 내역을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에 서너 번씩 30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고 상호는 다 제 각각이었지만 모두 노래방이었어요.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하다가 주말에 쉬고 있는 남편에게 다짜고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디다 쓴 거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왜 자기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느냐며 적반하장식으로 태도를 돌변하더니 폭언을 하는 겁니다. 10년 넘게 만나오면서 평소엔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처음 목격하게 된 거죠. 다음 날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어제는 너무 면목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급발진해 화를 낸 거라고요. 사실 남편의 외도는 며칠 전에도 들켰었어요. 그때 당시 변명하기를 아무 일 없었고 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만나 가끔 연락해서 답장만 몇 번 한 게 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괴로웠지만 깊은 관계라는 증거도 없었고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란 신뢰가 있어서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 후로 남편을 계속 의심하고 있었는데 카드 내력을 뽑아보고 남편의 수상한 행적에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된 거지요. 지수가, 너 우리 신랑 한번 만나볼 거지? 너가 허락했으니 만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진짜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사이는 무늬만 부부라니깐. 아무튼 내일 저녁에 신랑 너희 집으로 보낼게. 다음 날 저녁 8시쯤 딩동하는 벨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정호 씨가 커다란 꽃다발을 건네주며 환하게 웃으면서 현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무슨 기념일을 챙기듯 커다란 꽃다발과 선물 꾸러미를 하나 건네주는데 어머, 정호 씨 이게 다 뭐야? 남자에게 선물 받아본 게 대체 얼마만인지. 갑자기 너무 행복하단 생각이 들었다. 아이 참, 내가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갔지만 굳이 피하고 싶진 않았다. 고교동창이던 친구 혜정과 엄청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녀 남편인 정호 씨와 셋이 잘 어울려 다녔어요. 그런데 곁에서 지켜보면 그 두 사람은 인꼬부부 느낌이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호 씨와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느낌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분명 서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데 취미며 뭐며 대화 소재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코드도 너무 잘 맞고 몇 시간 동안 웃음이 끊이지가 않고 뭐야? 우리 둘이 왜 이렇게 잘 맞지 싶었던 거죠. 친구랑 결혼만 안 했으면 저 사람이랑 진짜 잘 어울렸겠다. 잠시 이런 생각도 했었지요. 몇 년 후 제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혜정의 제안으로 정호 씨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인연은 따로 있구나 싶고 너무 잘 맞는 구석이 많아 소름이 끼쳤어요. 예전엔 혼자서도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 그 사람을 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혼자 지내려니까 쓸쓸함이 절 괴롭게 하네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연애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재혼은 생각조차 안 했고요. 혼자 열심히 일할 땐 돈을 모으는 게, 지금 일하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 생각하고 이겨냈지만, 지금은 외동딸이 시집가서 거제도에서 지내고 있으니 그럴 동기가 없다는 게 절 더욱 허탈하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혜정이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네요. 빌려달라는 금액이 무려 10억.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냐며 거절을 했죠. 친구 말로는 수원 쪽에 2층 주택 한 채를 갑자기 계약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갑작스런 대출 규제로 인해 잔금을 못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계약을 파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돈 빌려주는 조건으로 그 집 명의를 자기 신랑과 저 공동 명의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1층엔 자기들이 살고 2층엔 내가 살고 이혼 후 생긴 나쁜 버릇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면 낡은 축구공 하나 덜렁 들고 텅 빈 골목길을 누비던 어린 시절. 그 시절에 우리 셋은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나와 만식, 그리고 철수. 동네 어귀를 벗어나지 못하는 꼬맹이 삼총사였지만 우리 안에서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용감한 탐험가들이었다. 툭하면 엉뚱한 사고를 쳐서 동네 어른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지만 서로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자 비밀을 공유하는 단짝이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꼬맹이들은 어느덧 어엿한 30살 청년이 되었고 낡은 축구공 대신 술잔을 기울이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변화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만식이가 가장 먼저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결혼 소식은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서 받은 낯선 편지처럼 기쁨과 함께 묘한 서운함을 안겨주었다. 마치 어린 시절 아끼던 장난감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듯한 기분. 철수와 나는 텅 빈 술잔을 채우며 밤늦도록 옛 추억을 곱씹었다. 철없던 시절 함께 뛰놀던 골목길. 여름밤 쏟아지는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던 옥상. 싸구려 떡볶이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벤치 시간의 흐름 속에 빛이 바랜 흑백 사진처럼 희미해져 가는 기억들을 애써 붙잡으며 아쉬움을 달랬다. 만식이 결혼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제대로 불 한번 질러볼까? 술기운이 살짝 오른 철수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불쑥 제안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어린 시절 장난을 계획할 때처럼 짓궂게 빛나고 있었다. 만식이 결혼 한 달 전, 우리는 마치 오래된 약속이라도 한 듯 마지막 혈기왕성한 총각 시절을 기념하기 위해 경주 바닷가로 2박 3일간의 일탈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펜션은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예약했고 숲과 그릴, 밤새도록 마실 술과 안주도 넉넉히 챙겼다. 심지어 경주 시내에서 가장 핫하다는 나이트클럽 정보까지 입수 완료. 마치 낡은 롤러코스터에 다시 탑승하는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두근거림이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금요일 아침, 낡은 붕붕이에 몸을 싣고 경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하늘과 싱그러운 바람은 우리의 들뜬 마음을 더욱 부풀게 했다. 첫날 저녁은 펜션 야외 바베큐장에서 밤하늘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고 토요일 밤은 젊음의 열기를 불태울 나이트클럽으로 향할 계획. 흥이 덜하면 분위기 좋은 바나 낭만적인 포장마차를 찾아 밤새도록 청춘의 마지막 밤을 불태우리라 다짐했다. 펜션에 도착하자 탁 트인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땀방울을 씻어내듯 상쾌하게 불어왔다. 짐을 풀고 바베큐 파티 준비를 서두르려는 찰나 펜션 주차장으로 검정색 그랜저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숨을 멈췄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감출 수 없는 화려한 아우라. 4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되고 매혹적인 아줌마 3명이 차에서 내리는 것이 아닌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컬러풀한 외계인이 등장한 듯 예상치 못한 강렬한 존재감에 우리는 넋을 잃고 멍하니 그녀들을 바라봤다. 철수는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호들갑스럽게 외쳤다. 야, 이거 완전 데스티니 아니냐? 우리가 딱 3명, 저쪽도 3명. 이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철수의 황당한 운명론에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묘한 기분이었다.
아줌마들은 우리를 흘끗 곁눈질하며 힐끔거리더니 마치 작전 회의라도 하듯 은밀하게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렸다. 왠지 모를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 우리는 그녀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며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녀들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트렁크에서 커다란 여행 가방과 짐들을 꺼내는 그녀들을 지켜보던 철수가 특유의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성큼 다가갔다. 혹시 짐 드시는 거 힘드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능글거리는 멘트와는 달리 묘하게 진지한 표정. 철수의 넉살 좋은 물음에 아줌마들은 기다렸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 정말 감사하죠. 안 그래도 짐이 너무 많아서 걱정했는데 라고 화답했다. 그중 가장 활발하고 부침성 있어 보이는 아줌마가 우리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색한 침묵 대신 활기 넘치는 웃음소리가 펜션 마당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대화는 예상외로 술술 풀려나갔다. 그녀들은 친구 사이로 최근 힘든 일을 겪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여행을 왔다고 했다. 이혼이라는 단어에 잠시 분위기가 숙연해졌지만 곧 다시 밝은 웃음소리가 펜션 마당을 채웠다. 예상치 못한 만남, 묘한 설렘과 풋풋한 기대감이 낡은 흑백 필름 위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듯 우리의 여행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펜션은 생각보다 훨씬 아늑하고 세련되었다. 모던한 디자인의 객실은 물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수영장, 노래방, 탁구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완비되어 있었지만 우리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단연 실내외 바베큐장이었다. 짐을 대충 풀고 야외 바베큐장으로 향했다. 숯불을 피우고 준비해온 삼겹살과 목살, 소시지, 버섯, 싱싱한 채소들을 가지런히 숯불 위에 올려놓았다. 숯불이 활활 타오르며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붉게 달아오르게 했지만 오히려 기분 좋은 열기였다.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향긋한 연기가 코끝을 간지럽히자 어린 시절 캠프파이어 하던 추억이 떠오르며 왠지 모르게 설레고 들뜬 기분이 되었다. 소주 병뚜껑을 따고 쌈 채소와 김치를 가지런히 놓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자, 오늘 밤 우리의 마지막 혈기왕성한 밤을 위하여. 철수의 선창에 맞춰 우리는 힘차게 잔을 부딪혔다. 쨍! 경쾌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향해 퍼져나갔다. 소주가 몇 순배 돌고 숯불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삼겹살이 입 안으로 들어가자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만식이는 결혼 후의 달콤한 신혼생활을, 철수는 직장 생활의 고충을, 나는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꿈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어느덧 어둑해진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고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끈적한 여름밤의 더위를 씻어주는 듯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순식간에 억수 같은 폭우로 변하며 쏟아지기 시작했다. 야외 바베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숯불은 빗물에 젖어 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허둥지둥 짐을 챙겨 실내 바베큐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옆 테이블의 아줌마들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녀들의 테이블 위에는 이미 빗물에 젖어버린 음식들과 술병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애써 피워놓은 숯불은 꺼져가는 듯 희미한 연기만 피어올랐다. 난감한 표정으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그녀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럽게 느껴졌다. 특히 선글라스 속에 감춰졌지만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그녀들의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다. 그때 술기운이 살짝 오른 철수가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벌떡 일어섰다. 저 누나들, 저렇게 비 맞고 있는 거 보니 안쓰럽잖아.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철수의 말에 만식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동조했고 나 역시 왠지 모를 정의감과 함께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흑심이 발동했다. 우리는 마치 비밀 작전이라도 짜든 눈빛을 교환하고 우르르 그녀들에게 다가갔다. 저희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실내 바베큐장에서 같이 술 한잔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철수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갑작스러운 철수의 제안에 아줌마들은 잠시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하지만 곧 그녀들 중 가장 활발해 보이던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정말요?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짐도 제대로 못 챙겨서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녀의 밝은 반응에 우리는 안도하며 그녀들을 실내 바베큐장으로 안내했다. 그녀들은 급하게 술과 고기, 간단한 안주만 챙겨와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다. 테이블을 합치고 보니 묘하게 3대3 미팅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어색함도 잠시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시작되자 금세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서로의 나이를 물었고 그녀들은 40살이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혼했다고 밝힌 아줌마 외에 나머지 2명은 왠지 모르게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꺼리는 듯 했지만 우리는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녀들의 사적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묘하고 설레는 밤을 함께 즐기는 것이었으니까. 그녀들은 생각보다 훨씬 유쾌하고 털털했다. 4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소녀 같은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특히 우리에게 혹시 선수세요? 라고 짓궂게 물었던 아줌마는 재치 있는 입담과 톡톡 튀는 매력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녀의 농담에 우리는 끊임없이 웃었고 시간은 마치 날개라도 단 듯 빠르게 흘러갔다. 소주병은 늘어갔고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술잔이 몇 순배 더 돌고 얼굴들이 발갛게 달아오르자 분위기는 마치 댐이 무너진 듯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다. 처음에는 가볍게 병뚜껑 멀리 날리기 같은 유치한 게임으로 시작했지만 술기운이 오르자 점점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벌칙으로 소맥 원샷은 기본, 얼굴에 낙서하기 같은 장난스러운 벌칙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다 누군가 왕게임 어때요? 라고 제안했고 모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왕게임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후끈 달아올랐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조차 쑥스러워하던 뻣뻣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3번, 5번 뽀뽀 같은 과감한 명령들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처음엔 쭈뼛거리던 것도 잠시 이내 술기운과 묘한 흥분감에 휩싸여 모두들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볼뽀뽀는 기본, 어깨동무, 백허그, 심지어 이마 키스까지. 수위는 점점 높아져갔고 그럴수록 펜션 안에는 야릇한 긴장감과 웃음소리가 뒤섞여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왕게임 몇 판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소원 들어주기 게임으로 넘어갔다. 가위바위보, 손병호 게임, 묵찌빠 승패가 갈릴 때마다 환호성과 탄식이 번갈아 터져 나왔고 이기는 사람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고 지는 사람은 아쉬운 탄성을 내뱉으면서도 짓궂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소원은 점점 더 대담해져 갔다. 애교 3종 세트 보여주세요. 섹시 댄스. 오늘 밤 같이. 마지막 소원은 말을 채 잊기도 전에 모두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지만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이미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게임은 핑계가 되어버렸다. 술잔을 주고받는 손길은 더욱 과감해졌고 눈빛은 더욱 뜨거워졌다. 어깨에 기대 안고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망설임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 알아온 연인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특히 내 옆에 앉은 그녀. 처음 우리에게 선수냐고 물었던 톡톡 튀는 매력의 그녀는 술기운이 오르자 더욱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귓가에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밤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요? 그녀의 도발적인 속삭임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뜨겁게 입을 맞췄다. 달콤하고 짜릿한 키스, 멈출 수 없는 이끌림.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었다. 밤은 깊어지고 펜션 안에는 우리 6명의 뜨거운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자연스럽게 3대3 파트너가 정해졌고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30살 미혼남입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하필이면 경주에서 만났던 그 누나 있죠? 10살이나 많은 돌싱 누나. 처음엔 그냥 맘 편한 누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썸 타던 애도 있었고 사실 누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썸녀랑은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오히려 예상도 못했던 누나랑 자꾸 엮이게 되는 거예요. 누나 노트북 포맷해준 게 계기가 돼서 더 친해졌는데 웃긴 게 그때부터 자꾸 누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거의 데이트처럼 몇 번 했죠. 내가 머리 푼 게 예쁘다고 한 적 있는데
어느 날 진짜 머리 풀고 나타난 거 있죠. 집에 가면 걱정된다고 연락하라면 꼭 하고. 이러니 내가 맘이 안 흔들리겠어요? 결정적으로 누나가 먼저 우리 정식으로 사귀어볼까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너무 좋았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누나한테서 진짜 사랑 같은 걸 느꼈나 봐요. 만날수록 더 좋아지고 전화하거나 만나서 얘기해보면 진짜 잘 통하는 거예요. 가치관도 비슷하고 아, 진짜 이 사람이구나 싶었죠. 카톡으로 막 애교도 부리고 가끔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평범한 연인처럼 잘 지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갔는데 누나가 갑자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분위기 좋다. 그치? 다음에 여자친구 생기면 한번 데려와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장난처럼 나랑 정식으로 사귀는 거 아니었어. 했더니 갑자기 정색하면서 우리가 평생 갈 순 없잖아. 너도 또래 여자 만나서 장가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진짜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카톡으로 애교 부리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사람이 맞나 싶고 갑자기 선을 딱 긋는 느낌 있잖아요. 그날 집에 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너도 장가 가야지. 그 말이 계속 맴돌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는 누나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좀 섣부른 걸 수도 있지만 같이 살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요. 근데 누나는 자꾸 현실적인 벽을 치는 것 같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하면서 억지로 웃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내 맘을 몰라주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가?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접어야 할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뭘 먼저 해야 할지 조언 좀 해주세요. 형, 누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해요?